아침 동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00번부터죠. 자, 근로상권의 성격. 자, 근로상권은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라고 했어요. 사회권적 자유권 성격. 자,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고 했죠.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라고 했고요. 자, 801번.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과 개인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충돌할 경우 우리 헌법재판소는 적극적 단결권을 더 우위에 있다고 봤죠.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단결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결사의 자유, 1번째 행동의 자유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자, 단결권은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따라서 더 우위에 있다고 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 강제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봤고요. 자, 802번. 단결권에 근로자 단체의 집단적 단결권이 포함되는지. 결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도 이제 단결권 내용으로 포함되죠. 그래서 그 단체의 집단적 단결권, 조직 강제권, 이것도 단결권 내용에 포함된다. 자, 803번.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 충돌 시 해결 방법. 자, 이거는 어느 기본권이 우위에 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규범 조화적 해석, 실제적 조화 원리로 해결했고요. 다만 그래도 집단적 단결권이 좀 더 보장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봐서 조직 강제권을 인정했죠. 이게 유니온 샵 사건이었죠. 자, 804번. 자, 기억. 법의 노조 통보를 행정 입법으로 규정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이임이 필요한지. 법의 노조 통보를 하게 되면 이제 단결권에 대한 제한이 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이임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게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법에 넣어서 통보하게 되면은 이제 노동상권 침해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805번. 자, 근로상권이 헌법 규정만으로 직접 효력을 가지는 구체적 권리인지. 헌법 규정만으로 직접 효력을 가진다고 했어요. 자, 법률 유보 조항을 두고 있지 않죠. 우리 헌법 자체가. 그래서 근로상권은 직접 효력을 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게 수범자가 이제 사용자죠. 근로자 대 사용자의 관계로서 대사인적 효력이 있어서 간접 적용이 아니라 직접 적용되는 케이스라고 했어요. 원칙적으로는 간접 적용되는데 이 근로상권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이제 수범자가 되니까 직접 효력을 가지게 된다. 대사인적 효력에서도 직접 적용되는 케이스였고요. 자, 806번. 자, 단결권의 성격은요. 자, 사회권적 자유권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유권의 이제 본질을 가진다고 했죠. 노동법 역서상 이제 예전에는 이제 노동조합을 불법 단체로 이제 규정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질은 국가로부터 이제 자유가 더 강조된다. 자, 807번. 자, 사업장 내 모든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해야 되는지. 자, 단체 교섭권은 적정한 이제 근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죠. 따라서 모든 노조의 이제 단체 교섭권을 보장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적정한 이제 근로 조건을 만들 수 있다면 어느 한 이제 노조로 이제 단체 교섭 창구를 단위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808번. 자, 노조 가입 강제 당하지 아니할 자유의 근거. 자,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자, 이거는 단결권으로부터 보장되는 게 아니라 1번 행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로부터 보장된다. 809번. 교원 노조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 노조원의 그 자격 정하는 것도 이제 단결권의 내용으로 포함된다고 했죠. 단결권 제한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해직 교원을 교원 노조에서 이제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단결권 침해냐? 자, 단결권 침해 아니라고 했죠. 교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이제 지자체랑 협상을 통해서 이제 법령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하게 되니까 해직 교원이 포함되게 되면 안 된다라고 봤어요. 따라서 이건 이제 단결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810번. 교육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 노조 가입 제한, 단결권 침해인지. 자, 이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이에요. 자,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 같은 경우 이게 단결권 마저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요새 뉴스에 많이 나왔죠. 시간 강사 처우가 너무 안 좋은데 이들도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협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예 단결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건 단결권에 대한 침해라고 했다. 811번. 자, 이런데 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이었죠. 자, 공무원인 대학교원은, 공무원은 법률이 이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제 근로상권이 보장되니까, 자, 입법 형성 일탈 한계로 이제 심사하게 됐죠. 자, 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했고요. 공무원인 대학교원은
입법 형설 일탈로 심사하게 됐다. 자, 이렇게 입법 형설 일탈로 심사를 했지만, 자, 교육 공무원이 대학교의 노조가입 제한도 이제 근로사건 침해라고 봤어요. 자, 전면적으로 단경권마저 이제 제한하는 건 이제 너무 과도한 제한으로 봤다. 자, 813번. 청원경찰 이제 공무원이 아니죠. 공무원이 아닌데 불구하고 근로상권을 전면적으로 이제 제한한 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죠. 자, 근로상권이 보장되는 자, 근로자인데요. 청원경찰도 따라서 전면 제한하는 건 근로상권 침해다. 자, 815번이요. 특수경비원의 경비 업무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가 단체 행동과 침해냐? 특수경비원 같은 경우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무기 들고 이제 경비 쓰는 사람이죠. 네, 그 맡은 업무가 너무 이게 좀 막대하니까 이게 좀 경비 업무 저해하는 쟁의 행위만은 이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침해 아니라고 봤다. 자, 816번. 자,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 금지. 자, 단체 구성권 침해냐? 자, 이것도 침해를 인정했는데요. 자, 노조 운영비 원조 금지한 이제 목적은 어용 노조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노사 협상을 통해서 전리품으로 획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봤죠. 노조 운영비는. 따라서 이거 원조 금지하도록 이렇게 한 건 이제 단체 교섭권에 대한 침해라고 봤고요. 자, 817번. 쟁의행위가 업무 방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냐? 자, 그렇지 않죠. 자, 단체 행동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에요. 자, 기본권 행사를 바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불법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정당한 이제 요건을 갖춘 쟁의 행위라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다 볼 수는 없다. 자, 818번. 자, 이제 환경권이네요. 자, 환경권은 종합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어요. 자, 자유권의 성격뿐만 아니라 보호 보장 청구권,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다. 자, 819번. 자, 국가가 제3자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지는지. 주로 이렇게 기본권 보호 의무가 문제되는 건 생명 신체에 관한 것인데요. 자, 환경권 침해도 생명 신체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제3자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 이제 기본권 보호 의무를 가진다고 봤고요. 자, 820번. 자, 확성장치 소음 규제 기준을 두지 않는 사건이죠. 환경권 침해하느냐? 자, 일단 과거에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제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이제 환경권 침해를 인정했죠. 다만 이제 최근 이거 결정에서 대통령과 이제 국회 선거는 빠져 있었어요. 그 조항은. 그래서 이 대통령 국회 선거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내가 변경된 건 아니고요. 자, 821번. 자, 36조 1항으로부터 자, 혼인과 가족 생활의 자유가 도출되는지. 자, 우리 헌법 조항에 따르면 기본권을 보장한다, 자유가 인정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죠. 다만 이게 국가가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국가가 이제 혼인과 가족 생활 형성 유지하는 걸 보장하는 것이니까 우리 헌법재판소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 기본권 도출된다고 봤다. 자, 822번이요. 자, 헌법 원리로서 36조 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헌법 원리, 원칙 규범, 제도 보장, 그리고 이렇게 자유권, 기본권 성격 다 갖고 있다고 했죠. 자, 헌법 원리로서의 성격에서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적절한 이제 보호 조치를 하는 걸 이제 둘 다 의미한다. 자, 니은.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의 차별 금지 명령인데요. 혼인과 가족을 차별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게 우리 헌법 규정의 헌법 조항의 목적이죠. 따라서 헌법 11조의 평등 원칙에 특별 규정이 된다. 따라서 그 차별 취급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우리 비례성 원칙, 비례성 심사를 한다고 했죠. 자, 823번. 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 자, 이거는 이제 혼인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 이제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36조 1항에 따라 이제 보장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헌법 10조 행복 추구권. 당연히 이거는 이제 부모가 이제 자연적, 본능적으로 가지는 것이죠. 자, 824번. 자, 그래서 이제 임명용 한자를 이제 제한하는 거, 이름 지을 때 이제 한자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 이름 자유에 대한 이제 제한이 되는데요. 다만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한 8,000자 정도 되고요.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한자를 사용해도 이제 불소리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침해 인정은 하지 않았다. 825번. 자, 36조 1항에서 보호되는 혼인,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법적으로 승인된 혼인만 포함된다고 했어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826번. 자, 친양자로 될 자와 임명하려는 자의 결정의 자유. 자, 이것도 가족생활 형성에 관한 자유가 이제 포함되죠. 따라서 36조 1항에 기본권에 포함된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친생부모도 당연히 가정생활 형성에 대한 이제 기본권을 가지죠. 자, 828번.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금지한 거, 이게 평등권 침해냐? 침해에 있어서 이제
자의금지 원칙 심사를 했어요. 우리 법정 의견은 자의금지 원칙 심사를 했다. 자, 이 반대 의견에서는 독신자의 이제 가족 형성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니까 이제 비례 원칙 심사를 하는데요. 자, 평등권 침해에 있어서요. 다만 우리 법정 의견은 이제 자의금지 원칙 심사를 해서 침해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자,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이 친양자 제도의 목적이 이제 자녀 양자의 이제 복지를 위한 것인데, 자, 시작부터 편치인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복지에 더 불리하게 된다고 봐서, 자, 평등권 그리고 가족생활의 자유와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 830번. 자, 종합 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다 보니까 부부의 입장에서는 좀 더 불리하게 됐죠. 자, 1인 가구에 비해서보다 더 불리하게 됐다. 자, 이거는 이제 혼인에 의해서 이제 더 차별 가하게 되는 것이니까 비례성 심사를 하게 됐죠. 자, 비례성 심사를 하게 돼서 이제 그 위반을 인정했고요. 자, 831번 그것도 마찬가지죠. 부부 자산 소득 합산과세 이렇게 합산과세 하는 거 이제 31항 위반으로 왔다. 자, 832번. 자, 혼인 종료 출생자에게 전남편 친생 추정하는 거, 이게 친생 추정이 되면 이제 친생 부인의 소로 해야 되죠. 이게 너무 까다롭죠. 자, 지금 같은 이제 DNA로 검사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전남편 친생 추정하는 거, 그래서 과도한 제한으로 와서 혼인에 관한 기본권 침해를 인정했고요. 자, 833번. 자, 성의 변경, 이게 부성주의 사건이에요. 성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름, 성을 바꾸는 거죠. 성 변경 허용하지 않는 게 인격권 침해하냐? 예. 다시 뭐 재혼을 하게 된다거나 뭐 양자수를 한다거나 하면 이게 바꿀 필요가 있겠지만이 인격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인격권 그래서 허용하지 않게 되면 인격권 침해를 인정했고요. 자, 834번. 자, 육아휴직 신청권이 헌법적 차원의 권리냐? 자, 우리 뭐 자녀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건 이제 일반적 의무고요. 그게 이제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건 아니죠. 육아휴직 신청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그래서 도출되지는 않는다. 자, 835번. 자, 8촌 이내 혈족 사이 이제 혼인할 수 없도록 한 게 혼인의 자유 침해냐? 예, 가족 생활 제도 기능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친족 범위 내에서 이제 혼인할 수 없도록 한 건 침해는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이제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을 전부 무효로 한 거, 무효로 하는 건 이제 혼인의 자유 침해라고 하죠. 야, 이렇게 혼인을 한 이후에 이제 자녀를 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 전부 무효로 하게 되면 이게 또 이제 가족 제도 기능 유지하라는 그 취지에 아예 반하게 되니까 침해를 인정했다. 837번. 자, 보건에 관한 권리가 극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는지. 자, 건강은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죠. 자, 사회적 조건은 없어 실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극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자, 833번이요. 청원권이네요. 자, 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국회에 청원할 수 있는지. 자, 이게 국회법 이제 규정이 개정됐죠. 예전에는 이제 반드시 의원 소개를 받도록 했는데, 이제 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청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요. 자, 그렇게 개정된 내용이 이제 의원 소개 없이 청원하는 방법. 자,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 이제 국민 동의를 받으면 되죠. 자, 이렇게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도록 한 게 이제 포괄이행 금지 위반이야. 자, 위반이 안 된다고 봤어요. 한정된 이제 국회 의원의 이제 자원 이런 걸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이제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봤죠. 자, 840번. 자, 제3자를 통해 진술하는 것도 청원권으로 보호되는지. 네, 대리 진술은 가능하다고 봤어요. 다만 이제 익명으로 하는 거 안 된다고 했죠. 자, 841번. 자, 구두로 청원할 수 있는지. 자, 우리 헌법이든 청원법이든 다 문서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구도로 하게 되면 어떤 청원인지 이제 파악해서 해결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자, 이거는 문서로만 하도록 했다. 자, 842번. 자, 청원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청원 통보 조치가 공권력의 불행사냐? 자, 공권력의 불행사는 아니라고 했어요. 청원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에 제한이 없다고 했죠. 자, 형식도 문서로만 하면 되고 다른 적격을 갖춰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내용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어느 것이든지 청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모든 청원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자, 이거를 공권력 불안사로 보게 되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엄청 바빠지겠죠. 따라서, 자, 기대에 못 미치는 청원 통보 조치를 하더라도 공권력 불안사는 아니다. 자, 843번이요. 청원 내용의 수용자 서신도 교도소장 허가 받도록 한 게 청원권 침해냐? 자, 이건 침해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자, 청원을 빌미로 해서 다른 이제 내용으로 이제 수신을 할 수 있다고 봤고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하는 건 이제 검열 없이 청원이 가능하니까 청원권 침해는 아니다.
자, 844번이요. 자, 청원권의 보호 범위에 처리 결과에 이유를 명시할 것이 포함되든지, 자, 재판 청구권처럼 이게 적식을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자, 청원 내용에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수리해서, 심사해서 이제 통보할 의무까지만 있다고 봤어요. 자,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845번. 자, 재판 청구권이네요. 자, 재판 청구권은 법관에 의한 사실적 측면, 그리고 법률적 측면, 심리 검토 기회를 적어도 이제 한 차례 이상 보장할 걸 요구하죠. 자, 재판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기본권이라고 했어요.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입법적 형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절차법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이 입법 형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입법 재량이 인정되는데요. 다만 이제 재판이라는 게 법적 분쟁에 있어서 이제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죠. 따라서 재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면 안 되고요. 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 보장이 되도록 그 절차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입법 재량의 한계가 있고요. 자, 그래서 848번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권리 보호 실효성 보장을 위해 이하에서는 이제 입법 형성의 한계가 있다. 자, 다음 889번이요. 자, 기억번. 자, 범죄 인도 심사를 고등법원 단심제로 하는 게 재판 청구권 침해냐? 자, 이거 침해가 안 된다고 했죠? 자, 범죄 인도 심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형사 소송 절차는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단심제로 할지 뭐 3심제로 할지 신급 제도에 대해서는 입법 형성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죠. 자, 한정된 사법 자원과 적정의 신속 정정 요 사이에서 이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자, 이거는 입법자에게 이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자, 니은번. 자, 그래서 단심제로 하는 게 적법 절차 없이 유배도 안 된다고 했어요. 자, 범죄 인도 심사에 있어서는 이제 형사 소송 절차가 준용된다고 했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준용돼서 적법 절차 원칙 이외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850번. 자, 신급제도가 입법 형성 자유에 속하는지, 자, 방금 말씀드렸죠. 자, 재판 적정 신속조와 문제다. 입법 형성 자유에 속하고요. 851번. 자, 재판 청구권에 헌법 재판을 청구할 권리도 포함되는지,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재판에 헌법재판도 포함된다고 했죠. 다만 이제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뒷부분에 이제 헌법재판소 헌법 규정에 의해서 이제 포함 인정되는 권리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도 있으시고요. 자, 852번. 자, 사법보좌관이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날짜 처리하는 게 재판 청구권 침해냐? 자, 이것도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법보좌관은 이제 법관은 아니죠. 그래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소송 비용 확정 결정날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이에 대해서 이제 또 법관이 따로 재판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침해는 아니다. 자, 853번. 변호사 징계 사건을 대법원 단신제로 하도록 한 거, 이게 재판 청구권 침해냐?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죠. 그러다 보니 사실 확정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는데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사실적 측면에 대해서 적어도 한 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이 재판 청구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된다. 자, 854번. 자, 교원의 징계에 관해서 이제 필요적 재심 절차 재판 청구권 침해냐? 필요적 전심 절차 거치는 경우에는 사법 절차가 반드시 준용되어야 한다고 했죠. 자, 교원의 징계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인정되는 분야고, 또 사법 절차가 또 잘 준용된다고 봐서 재판 청구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855번. 자, 국민 참여 재판 받을 권리가 재판 받을 권리 보호법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재판 받을 권리는 직업적 법관이요. 직업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로서, 자, 국민 참여 재판은 여기 법관에 포함되지 않죠. 자, 856번. 자, 모든 사건에 관해 대법원 재판 받을 권리가 포함되느냐? 자, 이것도 앞에 신급제도 본 것처럼 입법 형성에 영역이 포함된다고 했죠. 자, 대법관 수가 이제 14분이신데 1년에 3,000건을 처리한다고 해요. 자, 모든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대법원이 마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봤고요. 자, 857번. 자, 출정 비용 예납하지 않은 수용자 출정 제한행위 재판 청구권 침해냐? 이거 침해를 인정했죠. 자, 출정 비용 예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먼저 출정을 시킨 다음에 변론에 가서 이제 진술할 권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일단 출정 비용 내납하지 않아도 출정을 시킨 다음에 다음에 이제 해소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게 했다. 자, 재판 청구권 침해 인정했고요. 자, 858번. 자, 특허 심판을 거쳐 곧바로 대법원 재판을 받게 하는 거. 자,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했죠. 자, 사실 확정을 한번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았으니까 재판 청구권 침해다. 자, 859번. 자,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 이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거.
이거 재판 청구권 침해냐? 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을 권리가 이제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는데요. 자, 이때 전 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할 필요가 있죠. 현재 신분이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그 양형에 있어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이건 재판 청구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하고요. 자, 860번. 채취 영장 발부 시 의견 진술기에 구제 절차 두지 않은 것. 자, 이건 재판 청구권 침해를 인정했죠. 자, 861번. 자, 학교 안정, 공제보상, 재심사위원회 재결의 합의 효력 불이한 게 재판 청구권 침해냐? 자, 침해한다고 하죠. 자, 이거는 안전공제회와 안전공제중앙회가 다른 기관이라고 했어요. 서로 동일한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자, 합의 효력을 바로 이제 재결을 부여하게 되면은 이제 안전공제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게 된다고 했죠. 862번. 자, 기억번. 필요적 전신 절차인 행정 심판에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으면 이제 재판 청구권 침해라고 봤고요. 다만 이제 필요적 전신 절차가 아니라 임의적 전신 절차인 경우에는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이제 바로 이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그렇게 이제 임의적 전신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판 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자, 863번. 행정 심판에는 이제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되죠. 준용은 이제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이제 사법 절차의 본질적 요소가 이제 적용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자, 다음. 자, 864번. 비상 개엄하에서 이제 예외적 단신 재판이 가능하죠. 다만 이제 사형 선고에 있어서는 이제 단심으로 할 수 없다. 자, 865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했어요. 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 이게 이에서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이제 포함되고요. 따라서 이 핵심은, 공정한 재판의 핵심은 법권 면전하면서 모든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것, 그리고 공격, 방어, 기회가 보장될 것, 자, 이걸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 반대 신문권 보장이 있다. 자, 867번. 치료 감호 청구권. 자, 그리고 치료 감호 청구권에서 이제 법원 직권으로 치료 감호 선고받을 권리, 이게 재판 청구에 포함되느냐? 자, 검사만 이제 치료 감호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였죠. 자, 이거는 이제 재판의 적정을 위한 것으로서 재판 청구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어요. 자, 그리고 이게 치료 감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게 국가보호 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했죠. 자, 반드시 치료 감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정신 건강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수용자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통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보호하고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국가보호 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868번. 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이의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 이건 자진 납부할 경우에 이제 이의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니까 자진 납부 안 하면 이제 바로 재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재판 청구권에 대한 침해는 아니다. 자, 869번. 자,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에 산입하는 게 재판 청구권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이거는 소송 너무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로서 이제 소송 비용 산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재판 청구권 침해는 아니다. 자, 870번. 소치와 간주한 경우 이 변호사 보수도 소송 비용에 산입한 게 재판 청구권 침해냐? 자, 이것도 아니라고 했죠? 자, 원고가 소치한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소남용 막기 위한 취지다. 자, 871번.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한 거 3일 너무 짧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재판 청구권 침해라고 봤고요. 자, 872번. 심리 불속행 제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심리 불속행 제도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자, 이것도 재판의 신속을 위한 것으로서 재판권 침해는 아니라고 했고요. 자, 심리 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 시 이유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라고 했다. 어차피 이유를 기재하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상고 이유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밖에 기재를 안 하겠죠. 따라서 이것도 재판 청구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873번. 별건 공소사건의 경우 수사서류 열람 등사 허용한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수사서류 열람 등사를 해야 이것도 충분히 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다른 건으로 공소사건 된 것이에요 해가지고 이제 검사가 이제 열람등사 허용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법원이 결정이 있었죠. 이제 법원 결정을 분명히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게 검사가 거부하게 되면 이제 재판 청구권 침해하게 된다. 자, 874번. 재심 제도의 구체적 형성. 재심 같은 경우는 상고심과 더해서 이제 법적 안정성에 이제 위험이 될 수 있겠죠. 재심을 하게 되면. 따라서 이 재심 제도도 신급제도와 마찬가지로 입법 정책, 입법 형성의 자유가 좀 인정되는 분야다. 따라서 이제 재심
제기 기간에 대해서 이제 사유 안날부터 30일을 불변 기간으로 정한 건 재판 청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어요. 추후 보완도 이제 가능하다고 했죠. 따라서 침해는 아니다. 자, 875번. 수영자와 헌법 소원 사건 변호사의 접견 내용 녹음 행위가 재판 청구권 침해냐? 자, 이게 형사 사건이 아니죠. 형사 사건인 경우에는 이제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텐데요. 이건 헌법 소원 사건이죠. 자, 다른 재판, 형사 재판이 아닌 다른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 청구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이제 제한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근데 접견 내용 녹음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돼서 충분히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없게 되죠. 따라서 재판 청구권 침해를 인정했다. 자, 다음 876번. 자, 민주화 보상법상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 간주. 자, 본인이 동의를 해야 화해를 간주된 거죠. 따라서 이건 재판 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자, 877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월호 참사 배상금에 본인이 동의해야 재판상 화해 간주가 되니까 재판 청구권 침해는 아니다. 자, 878번. 자, 반대의 신문 없이 피해자 진술 영상물, 미성년자였죠. 미성년자 대면에서 진술하게 되면 또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물로 이제 대체하도록 한 거였는데요. 자, 반대 신문권을 주지 않았어요. 자, 반대 신문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했죠. 자, 반대 신문권은 이제 인정해 줘야 된다. 따라서 이렇게 반대 신문 없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봤고요. 자, 879번.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학교 법인 불복 금지한 게 재판 청구권 침해, 그것도 침해한다고 했죠. 학교 법인도 당사자인데 불구하고 당사자 의사에 상관없이 바로 이제 불복을 할 수 없도록 하니까 이제 재판 청구할 수 없게 된 거죠. 따라서 그 침해를 인정하게 됐고요. 자, 880번. 자, 증인 신문 절차 피고인 참여를 판사 재량으로 한 거. 자, 이거는 과거에 이제 좀 엄혹한 시절에 있던 법률이었죠. 자, 증인신문 절차에 당연히 피고인도 참여하고 변호사 참여해서 반대신문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판사 재량으로 한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인정했다. 자, 881번. 자, 항소심에 이해 불출석한 경우 항소 취하도록 한 거, 항소 취하 간주되도록 한 거, 이거는 재판 청구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죠. 자, 이해 불출석한 이후에도 이제 1개월가량의 이제 기간을 뒀죠. 자, 충분히 출석해서 다시 변론을 제기할 수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취하 간주하도록 한 게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다. 자, 882번.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권을 부여한 게 법관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냐? 자, 재판받을 권리는 이제 사실 확정, 자, 법률 측면에서 이제 심리 검토기 한 차례 이상 받는 걸 이제 의미하는데요. 자,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한 건 사실 확정을 한 게 아니라 구성 요건을 보충한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 사실 확정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법관이 이제 심리학 검토를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는 아니다. 자, 883번. 자, 피압수자가 소유권 포기한 압수물의 임의적 폐기. 자, 압수물 같은 경우에는 검사 이익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무죄 변론하는 데 필요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제 보관해야 되는데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폐기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인정했다. 자, 884번. 형사보상 청구권이네요. 자, 형사보상 청구권은 제한헌법부터 있었는데요. 제한헌법엔 형사 피고만 있다가 이제 현행헌법에 형사 피의자가 추가됐죠. 자, 885번. 무죄 판결 시 인정되는 비용 보상 청구권 제한이 형사보상 청구권 제한이냐? 자, 형사보상 청구권은요. 자, 불법으로 구금된 거에 대한 보상이죠.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상이 있어서 비용 보상 청구권은 재판에 들어간 실비를 보상해 주는 거죠. 따라서 비용 보상 청구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보상 청구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다만 그 청구권의 청구 기간을 제한하게 되면 이제 재판 청구권에 대한 제한은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886번. 형사 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 조항 단심제로 한 거예요. 단심제로 한 건 형사 보상 청구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했다. 네, 법원의 재판에도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번만 이제 재판이 끝나게 하면 좀 불합리한 면이 있죠. 따라서 형사보상 청구권 침해 인정했고요. 자, 887번. 형사보상 청구를 제기할 기간은 무죄 재판을 한 그 법원에 해야 돼요. 자, 검사가 속해 있는 검사청이 아니라 법원에 해야 된다. 888번. 형사보상 청구 기간은 무죄 사실 안날부터 3년. 무죄 판결이 있은 확정된 날부터 이제 5년 내에 해야 된다. 자, 889번. 형식상 무죄 재판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보상 청구권 인정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고 했죠.
자, 가중처벌 규정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온 이후 이제 재심을 이제 했는데요. 자, 검사가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해서 자,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였어요. 자, 이게 가벼운 형벌로 바뀌었으니까 초과 구금이 발생하게 됐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형사 보상을 인정해 줘야겠죠. 자, 890번. 자, 국가배상 청구권이네요. 자, 국가배상 청구권 성립 요건으로 고의가시 규정한 게 자, 이미 형성된 청구권 제한인지 자, 이미 형성된 청구권 제한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배상 청구권의 내용 형성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배상 청구권 인정되는 것이니까 자, 이미 형성된 청구권 제한이 아니라 그 청구권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자, 891번. 재판에 법령 규정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경우 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냐? 자, 그렇지 않죠. 재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오류가 있으면 신급을 통해서 이제 상급심으로 올라가죠. 자, 이런 불법 절차가 있다 보니까 자, 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자, 특별한 경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한 경우, 자, 그런 경우에만 이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고요. 자, 892번. 자, 공무원 해기 후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된 경우, 자,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지, 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할 권한이 없죠. 따라서, 자,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근거 법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제 공무원에게 고의 가시를 인정할 수 없죠. 자, 893번. 자, 공무원 개인에게도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자, 우리 이제 절충 설정 입장을 따르고 있죠. 따라서 이제 공무원 개인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경과실인 경우에는 이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이제 없다고 본다. 자, 894번. 자, 입법 행위에 대한 이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자, 원칙적으로 안 되죠. 자, 입법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대화, 토론, 그리고 의견 절차를 거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 어느 과정에서 불법이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좀 모호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제 헌법 문헌에 명백히 반함에도 불구하고 자, 굳이 그렇게 입법을 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자, 다음 자, 895번이요. 자, 영조물 설치 권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한 경우 자, 손해원인 책임자에 구상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죠. 자, 이거 우리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헌법이 규정한 게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공무원은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제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이건 무과실 책임이다 보니까 손해원이 책임자에 이제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896번. 자, 배상심의의 설치 부서인데요. 자,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고요. 자, 군인 군무원의 경우에는 이제 국방부에 특별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자, 897번. 자, 국가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 규정되도록 한 게 국가배상 청구 침해냐? 자, 소멸시효 제도가 국가배상 청구에도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봤죠? 이제 장기간 이제 행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부터 이제 채무자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국가배상 청구권에 있어서도. 그래서 침해가 아니다 그래서. 자, 898번. 자, 898번이요. 자, 긴급 조치 상황에서 국가배상 청구 요건이 고의 가실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네, 고의 가실의 예외를 좀 인정하게 되면 이제 공무원들이 소급적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따라서 이거를 이제 소급해가지고 고의 가실 없더라도 이제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입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야 된다고 봤죠. 899번.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에는 비권력적 작용, 관리의 작용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자, 공행정 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익 목적으로 이제 공적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따라서 비권력적 작용, 관리 작용도 국가배상법상 직무에 포함된다. 다만 이제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작용은 이제 포함되지 않겠죠. 자, 900번. 직무 집행의 판단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외형이로 객관적으로 직무를 보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판단한다 했고요. 자, 901번.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네요.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현행 헌법에서 최초로 들어왔죠. 자, 902번.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재산상 피해자 적용되지 되는가? 자, 생명 신체 피해만 그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산상 피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903번. 자, 국내에서 외국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민이에요. 자, 국민에 대해서는 구조 대상이 되죠.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그 생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자, 생명 신체 보호하려는 국가 보호 의무를 근거로 한다고 했어요. 네, 국민이 이제 피해를 입은 것이니까 자, 국가의 그 기본권 보호 의무에 대한 이제 연장선으로 이제 인정되는 거죠. 자, 904번. 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제 부부 관계인 경우, 자,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이제 구조권 지급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고 있죠. 자, 이것도 상호 이제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해서
자, 국가의 이제 기본권 보호 의무에서 좀 약간 벗어나는 것이라고 봐서 자, 부부인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905번. 자, 구조대상 범죄 피해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자, 구조금 지급 범위는 받은 범위를 제외하고 이제 해야겠죠. 자, 이것도 생계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이제 필요 2차적으로 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이제 범죄 가해자에게 이제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요. 자, 2차적으로 생계 보호를 위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자, 906번. 자,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 기간은요, 안날로부터 3년, 자, 발생한 날부터 이제 10년을 기간으로 지급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이게 지급 신청을 해서 자, 구조금 결정을 받게 되면 그 소멸시효는 구조결정 송달을 받은 날부터 이제 2년 내에 해야 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